어쨌든 수술을 했을 때 뭔가 좋아는 졌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조금만 더 높았으면, 아니면 조금만 더 부자연스럽지 않게 좀 낮았으면,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죠. 근데 물론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. 보형물 썼는데 염증이 생겼다든가 뭐 구축이 발생했다든가, 이거는 이제 환자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 의학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재수술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. 이분은 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고 수술을 한 3번 정도 하신 경우세요. 과거에 뭐 매부리가 있어서 매부리를 좀 다듬기도 했고, 비중격을 이제 사용도 했고, 귀염골도 이제 사용했고, 환자분이 이제 좀 원하시는 거는 코가 너무 왜소하고 좁게 수술돼 있다. 그러니까 콧대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좁게 느껴지잖아요. 물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본인 코의 뼈가 작기 때문에 원인도 있지만, 사용된 어떤 보형물의 그런 형태와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뭐 귀염골 비중격 같은 거를 이제 과거에 좀 다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늑연골을 썼고 실리콘을 써서 이제 수술한 사례인데,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높이는 비슷해요. 오히려 미간 쪽은 조금 이거보다 살짝 낮췄다고 보시면 되고, 코끝은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높이는 수술을 한 거고요. 오히려 코를 너무 갸름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술한 게 아니라 볼륨 있게 보이려고, 콧대도 좀 굵어 보이고 코끝도 더 이렇게 좀 통통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고, 비공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들려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내리는 방향으로 수술한 거죠. 보형물을 교체하고 들린 부분을 좀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이제 늑연골을 사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조금 얇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피 조직을 코끝 주변에 조금 부분적으로 사용하고, 이렇게 수술이 된 경우거든요. 이분은 원래 코가 사실은 낮은 코가 아닌데 뼈대도 굉장히 좀 크고 콧대도 약간 매부리가 있고, 근데 이제 보형물을 사용해서 매부리를 약간 교정하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코가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뼈가 좀 넓기도 하고 약간 비대칭도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한 사례인데, 수술 전이 이제 보형물이 한 2mm 정도 두께로 들어가 있었고, 그러니까 재수술할 때는 보형물을 그냥 제거하고, 근데 원래 코가 높으니까 사실 보형물 빼도 낫지가 않으신 거죠. 조금 남아있는 매부리를 부분적으로 좀 다듬고, 그냥 코가 너무 좀 이제 길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의 위치를 좀 이렇게 조정한 거죠. 그러니까 너무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서 길어 보이지 않도록 조정을 한 거거든요. 이 경우는 수술은 한 번 하신 경우고 L자 실리콘을 썼고 귀염골을 사용하셨던 분이세요. 근데 이 환자분의 이제 불만족 사항은 코가 너무 길다는 데 있어요. 그러니까 보형물 시작점도 너무 좀 위에 있고, 그 다음에 코끝도 좀 너무 긴 느낌이다. 좀 얼굴이 그래서 길어 보이는 게 싫다. 그래서 이제 보형물 시작점을 좀 밑으로 약간 내린 거죠. 그 다음에 코끝은 조금 위로 약간 각도를 들어서 위에서 약간 짧아지게 하고 아래서도 약간 짧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수술한 거거든요. 코끝은 전보다 살짝 더 높인 정도 상태죠. 그러니까 이제 재수술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환자가 이제 원하는 요소에 따라서 수술의 방향이 더 갸름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, 더 둥글고 좀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는 쪽이 될 수도 있고,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료 구성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. 꼭 재수술한다고 해서 흉이 꼭 나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, 근데 이제 개방형 방식으로 할 때 여기 비주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. 또다시 수술할 때 이제 다시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수술, 4차 수술을 만약 진행한다. 그럼 일반적으로는 피부 자체를 이렇게 절제하기보다는 동일한 절개선을 이용해서 또 째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중복된 부분을 또 째고 또 째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흉터가 덜 매끄럽고 좀 더 이렇게 돌출된다든가, 아니면 약간 꺼져 보인다든가, 색상이 좀 짙어 보인다든가, 이런 문제가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. 그러니까 연고를 안 쓰는 수술보다는 연고를 쓰는 수술이 훨씬 더 많은데, 특별히 뭐 이제 높이를 세운다든가, 굉장히 코가 짧은데 좀 이렇게 길이를 뺀다든가, 이럴 때는 대부분 코 안에 있는 연골만 갖고는 수술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뭐 귀염골이든 늑연골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. 근데 이제 피부 조직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얇다는 의미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, 얇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높이기도 힘들고, 오히려 높였을 때 재료가 많이 비쳐서 티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,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피부층을 좀 두껍게 하기 위해서 자가 진피 같은 걸 이식한다든가, 기증 진피, 근막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, 이런 재료를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. 정해져 있진 않아요, 사실. 그러니까 뭐 많이 하는 거를 당연히 추천하진 않는데, 수술 몇 번 한 거에 관계없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, 수술할 수는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여러 번 할수록 더 좀 안전한 쪽으로 하는 거를 고려하긴 해야 돼요.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피부 조직 상태도 좀 나빠지고, 그 내부의 연골도 손상이 좀 많이 가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수술을 했을 때 향후에 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모험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죠.
그런 경우에 일단 저는 뭐 사진 같은 걸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원래 모습을 보고 지금 이미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비교해보고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비슷한 이미지는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.